오늘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품 제조하는 YMC라는 기업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는 21년부터 하락을 한 9,400원 정도에서 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때 22년부터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상승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반기 보고서를 보면서 예측이라기보다는 예상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커서 좀 낮추겠습니다. 시총은 1293억 정도로 되는 부분들이고, 유통 비율은 61%, 자사주가 6.5, 관계지분 32%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타겟 및 공정부품, 반도체용 재생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토는 6.85로 지금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닌 걸로 확인됩니다. EPS는 965에 비해서 주당 순자산이 5,900원인데 현재 주가가 6,300원대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에서는 거의 근접해 있는 부분인데, 5,000원대에서는 순자산보다 더 낮게 거래된 적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배당은 250원으로 현재 주가로는 3.76%로 만약에 5,000원대였으면 한 5% 정도 배당 수익률을 가졌을 테고, 매출액은 보니까 연관을 했을 때 2020년부터 했지만 21년, 22년, 20년이 가장 매출이 적은 해였고, 21년부터 주가가 하락했다 22년까지 그렇게 하락할 모양새는 사실 아니었다고 보여지는데, 영업이익이 19년부터 20년까지는 좀 하락을 한 부분이 있고, 다시 21년부터 영업이익이 회복을 하고 22년에는 50%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는 좀 지지부지 했었고요. 단기순이익, 부채는 상당히 계속해서 18년도부터 낮춰져서 지금은 200원대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 활동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영업이익이 좀 10%는 안 되지만 7%에서 9% 사이에 움직이고 있고, 순이익도 5%에서 8% 정도, 그렇게 나쁜 제조, 그리고 후방 업체 치고는 순이익이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ROE가 20% 정도 될 때 정도까지 올라온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주당 순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거기에 대비해서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고, 작년 말 기준으로는 5.83배까지 퍼가 낮아진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은 37%까지 갔다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배당금은 이익 대비해서 배당금은 증가하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 이익이 증가됐을 때 배당 성향은 유지하더라도 배당금이 늘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를 하고 있지만 용역이 60% 정도로, 실제로는 용역 부분도 상당히 크다는 부분들, 일부 해당 제품들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R&D 비용은 1%까지 늘었다가 감소하는 부분들, 보여야 될 게 2022년 대비해서 계속 직원들이 700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이게 용역 부분으로 인해서 사람이 더 필요해서 직원들을 늘린 것으로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면 향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이익만 유지한다면 매출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매출에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향상되는 부분들이지만 주가는 반대로 하락을 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일 때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바람직하죠. 주가 대비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에 영향을 크게 가지기보다는 영업이익이나 매출 모두 오르고 있을 때 주가는 반대로 간다면 싸게 살 수 있던 기회였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된 부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 재고자산이 작년부터 20년 대비해서는 한 70% 늘긴 했는데, 아마도 용역 인원이나 인원이 필요한 것들을 봐서는 좀 제품이 더 생산의 수요가 더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원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구매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있는 걸로 봐서는. 매출채권이 2배 정도 넘은 부분은 판매를 해서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이런 부분이라 매출채권 늘어난 부분이라 재고 부분 인력 증가를 보면 아마도 매출은 더 증가되지 않을까. 일시적인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직원들 뽑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따로 현재는 투자를 아직은 크게 하고 있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부분들, 2배 정도 늘었다. 그래서 직원들도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면서 재고도 좀 는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배당으로 인한 유출액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했지만 영업이 활동되면서 현금 자산이 368억 원까지 증가된 부분이었습니다. 눈에 띈 거는 ROE 부분의 향상, 순이익도 증가, 영업이익 증가, 매출도 증가, 다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었고, 단지 주식만 가격만 떨어진 상황이었다는 걸 작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22%,
이자 보상 비율이 191배에서 500배, 580배까지 늘어난 부분들 부채를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장사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매출 채권이 그렇게 20년부터는 좀 증가된 부분으로 좀 좋게 볼 수 있는 거고, 재고자산 회전율도 높게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매입 채권 회전율도 좀 많이 돌아가고 있고, 자기 자본 회전율도 빨리 회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동종업계 따지면 시총은 그 중에서 이익을 좀 보는 회사를 비교한다면 덕산, 네오룩스랑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시총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1200원대 시총에 대비해서 매출액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 ROE도 동종업계에 비해서는 높은 편, 그리고 부채는 낮은 편이고, 퍼가 상당히 동종업계 치고는 낮고 PBR도 낮은 부분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반기 보고서 내용을 보고 현재 지금 내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용역 부분에 유지보수 관련해서 영역이 가장 많이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전분기 가동시간 대비, 전분기가 아니라 가동시간 대비 실제 가동시간이 디스플레이 소재보다는 부품 쪽이 많이 오른 편이고, 합계로 72%까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좀 더 올라가야 좀 좋을 건데 72%까지는 살짝 아쉽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비를 2023년 기준 35억 정도의 투자 진행이 예상이 되니까 단기 순이익이 일부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투자가 완료되고 나서 매출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보겠지만, 이 회사가 가진 현금 대비해서는 큰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 조금 더 증가하기 위한 부분인 것 같고, 중국 거래처에 확대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중국 쪽이 그렇게 경제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포기하더라도 현재 정도로 이어진다면 더 나을 건데, 아직 경제 상대가 좋지 않으니까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하는 것만 유지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봤더니 종속기업 합쳐서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188억 원에 247억 원의 단기 금액들, 현금성 자산이 400억 정도, 420억 원 정도 되겠네요. 거기에 대비해서 유동부채는 211억 원으로 크게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은 재무적으로는 안정되고, 현재 주가로는 3% 정도의 시가 배당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장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매출액이 전기 말을 대비해서 비슷하거나 소폭
하향 정도인데 거의 동일하게 매출액을 일어날 거다 생각을 하고,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반기로 치면 현재처럼 유지를 돼도 전년도 수준으로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35억 원 설비 투자를 하지만 전체 금액 대비해서 높진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하반기에 설비를 직접 이제 비용이 나가더라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 수준에서는 유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주고요. 그렇다면 현 주가도 그렇게 비싸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고, 우사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금융 수익이 전 반기에 대비해서 늘어나는 부분들, 이 부분들 크고요. 매출액이 전년도 반기 대비해서는 늘어난 부분들로 인해서 환간비를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이 전 분기보다는 증가됐으니까, 만약에 전체 손익 말고 매출로 따지면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전년도 반기로 따지면 향상되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업 현금 흐름도 전년도 반기보다 증가된 부분들, 투자 활동을 해서 설비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 재무 활동으로도 뭐 크게 문제 없고요. 배당금 지급으로 인해서 대부분 나갔고 리스 상환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히려 상승 대비해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었다라고 좀 저는 보여줍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7월 10일 날 대량 거래가 한번 일어나고 나서 주가가 올랐다가 좀 하향하는 부분인데, 전고점들을 계속 타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우상향을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밴드상 중간을 계속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7월 10일 날 이후로 좀 하락이 좀 크게 일어나는 부분들 보이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이고, 이런 기업들 한번 보시고, 이미 매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당장 주가 하락에 걱정을 하실 필요보다는 하락했을 때, 주가 하락했을 때 이 기업은 성장성 그리고 배당에 대한 담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포인트로 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